김용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녀의 절친한 누나였던 김수진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1975년 심장병으로 사망했는데 당시 그녀의 나이 35세였습니다. 수진은 용님이 연기의 길로 나아가는데 주저할 때 그녀를 격려해주는 언니이자 친구이기도 합니다. 언니는 제가 스크린에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말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2000년 KBS 월드와의 드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죽음은 용님이 영화 팔도 강산, 꽃피는 곳, 1774을 촬영하던 중 발생했는데 이 영화는 그녀의 연기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영화의 성공은 상실의 고통에 가려졌고 그녀는 장기간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용님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생애 마지막 날들을 함께 할 수 없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슬픔이 더욱 깊어진다. 촬영장에서 부고 소식을 들었어요. 분장실에 앉아 작별 인사도 못하고 흐느꼈어요. 그녀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오랜 세월 후회하며 살았고 자주 언니의 무덤을 찾아가고 거실에 수진의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제가 이룬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그녀는 2010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동생을 잃은 아픔은 개인적인 상실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연기에도 영향을 미쳐 인생은 아름다워 와 용감한 세 남매에서 슬픔에 잠겼지만 회복력이 강한 어머니와 할머니 역을 맡아 감정적 깊이를 더했다. 그녀는 일과 가족으로 슬픔을 극복했지만 수진과의 기억은 그녀의 마음속 가장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김용님은 한국이 한국전쟁에서 회복하던 1961년 21세의 나이로 연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외모와 자연스러운 연기력으로 금세 안방극장에 익숙한 얼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60년이 넘으며 80편이 넘는 텔레비전 영화에 출연했고 작은 조연부터 어머니와 할머니 같은 강렬한 역할까지 기억에 남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김용님은 1961년 연극에서 조연으로 데뷔했지만 그녀에게 진정한 돌파구가 찾아온 것은 전후 시대를 배경으로 사랑과 희생을 다룬 드라마 팔도강산 KBS 1774에 출연하면서였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회복력 있는 여성으로서의 그녀의 역할은 청중의 사랑을 얻었고 더 큰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을 때의 감정이 기억납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제가 열정을 찾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경력의 정점은 1985년 MBC의 실버그래스에서 찾아왔는데 이는 한국 근대화 시대의 가족적 격변을 다룬 드라마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고통받는 어머니 역을 맡아 시청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1985년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1986년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코리아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상을 받았을 때 저를 믿어준 언니 생각에 무대에서 울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버그래스는 당시로서는 인상적인 수치인 평균 시청률 35%를 기록하며 용님이라는 이름을 감성적 엄마 역할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SBS 인생은 아름다워 2010에서 가족 갈등에 직면한 어머니 역을 KBS2 오작교 가족 2011에서 강인하면서도 사랑이 넘치는 할머니 역을 맡아 꾸준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시청자는 에이시안 위키에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그녀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증오, 관용, 우정을 보여주며 다양한 감정을 보여줍니다.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또한 2022년 KBS 2 대담한 세 형제에서 죽은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는 어머니 역을 맡아 눈물겨운 순간을 선사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최고 시청률 25.4%를 기록하며 높은 시청률을 달성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미녀의 탄생, SBS
2014, 옥탑방 사랑 KBS2 2015,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TBN 2008 등 다른 드라마에도 출연하며 코미디와 드라마를 넘나드는 장르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최근 출연한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s, 넷플릭스 2025는 그녀가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력 넘치는 여배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시청자는 마이 드라마 리스트에 그녀는 시대를 초월한 여배우입니다.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한국 예술에 기여한 공로로 1997년 저축의 날 기념 대통령 훈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용님의 경력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녀는 초기에는 극적인 역할에는 목소리가 너무 부드럽다는 이유로 많은 역할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녀는 동아일보에 감독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내가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말했고 그저 기회를 얻고 싶어서 울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1978년 그녀는 TBC에서 방영된 단명한 TV 시리즈 산의 메아리의 주연으로 출연했지만 시청률이 낮아 3회 방영 후 취소되었다. 그녀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에 가서 마지막 회를 보고 시청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는 생각에 울었어요. 라고 말했다. 1995년 그녀는 무대 프로젝트인 서울 메모리즈에 투자했지만 관객 부족으로 공연은 단 일주일만 지속되었다. 그녀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돈을 모으고 몇 달 동안 연습했지만 관객이 오지 않자 버림받은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실패작은 그녀가 출연한 드라마 3번 결혼하는 여자 SBS 2013인데 일부 비평가들은 이 드라마를 두고 깊이가 부족하다고 평했다. 그녀는 스포츠 서울과의 인터뷰에서 리뷰를 읽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울었어요. 라고 말했다. 2005년에 그녀가 라디오에서 실수로 영화 줄거리를 밝힌 것과 관련된 사소한 논란이 그녀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방에 앉아 비난을 듣고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울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용님의 노력에는 큰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실버그래스를 준비하면서 수개월 동안 1990년대 한국 여성들의 삶에 대해 연구하고 역사책을 읽고 노인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녀는 코리아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혼자 앉아 대본을 읽다가 울기도 했어요. 캐릭터의 고통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을까봐 두려웠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2010년 인생은 아름다워를 촬영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하루 14시간씩 작업했고 종종 거울 앞에서 표정 연습을 했습니다. 그녀는 KBS 월드와의 인터뷰에서 거울 앞에 서서 울음 연습을 하고 실제로 울었어요. 시청자들에게 캐릭터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드라마 대담한 세 남매에 출연했을 당시 그녀는 8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배역에 더욱 진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부산 사투리를 구사하는 법을 익혔다고 스포츠 서울에 밝혔다. 매일 밤 사투리 녹음을 들으면서 제가 충분히 강하지 못할까봐 울었어요. 그녀는 건강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s를 촬영하면서 많은 야외 장면을 직접 촬영했습니다. 그녀는 2024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햇볕 아래 서서 장면을 완성하려고 애쓰며 울었어요. 제가 아직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했지만 연기에 대한 그녀의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김용님은 단순히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배우가 되는 것을 늘 목표로 삼았으며 한국 영화계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종종 간과되기 쉬운 어머니와 할머니 같은 조연 역할에 깊이를 더한 것입니다. 그녀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관객들에게 작은 역할에도 이야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가 실버그래스와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맡은 역할은 이를 증명하는데 그녀는 조연 캐릭터를 영화의 감정적 중심으로 만들어냈다. 1985년 MBC 연기대상과
1986년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은 자랑스러운 이정표였다. 그녀는 또한 드라마 오작교 가족, 코미디 미녀의 탄생, 판타지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등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며 다재다능한 여배우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역할에 갇히고 싶지 않아요. 제 자신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녀는 코리아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85세의 나이에 When Life Gives You, 텐제리넷에 합류한 것은 엄청난 업적이며 그녀가 여전히 인기 있는 여배우임을 증명합니다. 한 시청자는 에이시언 위키에 그녀는 계속해서 나를 놀라게 해요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더불어 그녀는 항상 젊은 세대의 배우들을 지원하려고 노력한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KBS와 MBC에서 세미나에 참석하여 새로운 배우들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기는 기술만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예술단체에 3억 원 이상을 기부하여 소극장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공헌에 대한 공로로 1997년 대통령 훈장을 받았습니다. 결국 남이루와 아들 남성진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은 그녀가 항상 소중히 여기는 개인적인 성취입니다. 그녀는 2023년 인터뷰에서 저는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아내이자 어머니로서도 가족들이 자랑스러워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끊임없는 인내와 열정의 결과입니다. 김용림과 유명 배우 남이루의 사랑과 결혼은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어려움도 없는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은 1963년 서울에서 드라마 촬영장에서 만났는데 당시 둘 다 야심찬 젊은 배우였습니다. 이루의 미소는 저를 안심시키는 느낌이었어요. 그가 특별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녀는 한국일보에 이렇게 말했다. 두 사람은 2년간의 교제 끝에 1965년에 결혼했는데 당시 언론에서는 이 결혼식을 스타웨이